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반지하 창문 너머로 하늘이 점점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물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차 커지며 배수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꾸르륵, 꾸르륵, 거품이 올라오고 변기물이 스멀스멀 차오르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이 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며 이 작은 공간이 갑자기 좁고 어두운 감옥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남짓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이다. 대한민국에서 반지하에 사는 수많은 이웃들이 매여름 이 순간을 겪으며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는 현실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배수구에서 거품이 올라오는 신호가 보이면 가장 먼저 현관문을 열어라. 문을 완전히 열고 고정시켜 두는 것이다. 줄로 묶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문을 받쳐놓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 한 가지 행동이 탈출로를 지켜준다.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기 전에, 아니 그보다 더 빨리, 문이 닫힌 채로 물이 50cm만 차올라도 일반 현관문 면적에 가해지는 수압은 어른 10명이 달려들어도 열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진다. 물의 무게가 문을 철저히 밀어붙이는 순간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장벽이 된다. 현관문을 열어두는 이 행동은 공포를 이기는 첫걸음이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랑의 실천이다. 다음으로 발목에 물이 닿기 전에 메인 전기 차단기를 내려라. 손이 젖었다면 마른 천이나 고무장갑을 꼭 사용하고 가스밸브도 함께 잠가라. 이 과정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침수 상황에서 감전의 위협은 익사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전기가 물을 타고 스며들어 오는 그 무서운 순간을 미리 막는 것이다. 이제 현관문이 이미 열리지 않는다면 창문으로 향하라. 반지하 창문은 작고 높게 달려있지만 그곳이 마지막 희망이다. 대부분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 평소에 잠금 장치를 확인해 두어라. 안쪽에서 고리를 풀면 열리는 개폐형인지 아니면 완전히 고정된 형태인지, 고정형이라면 창문 모서리를 강하게 타격해 유리를 깨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망치나 단단한 도구를 창문 근처에 항상 놓아두어야 한다. 유리가 깨지는 순간 수위가 올라오기 전에 바로 밖으로 나가라. 이 행동 하나가 생사를 가른다. 신발은 반드시 끈을 단단히 조인 운동화를 신어라. 물속에는 유리 파편, 철사, 가전제품 부스러기 같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떠다닌다. 슬리퍼는 미끄러워 쉽게 벗겨지며 그 순간 발에 상처를 입거나 넘어질 위험이 크다. 가방이나 지갑, 귀중품은 두고 가라. 스마트폰 하나만 챙겨 몸을 먼저 빼내라. 1분의 지체가 생명을 도박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계단으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질 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난간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이동하라.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발목 높이와는 전혀 다른 압력이 느껴진다. 흐르는 물속에서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란 매우 어렵다. 이 모든 행동은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때 가능하다. 마음속으로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는 믿음을 되새기며 움직여라. 이런 상황에서 반지하가 순식간에 수중 감옥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면 행동이 더 명확해진다. 반지하는 주변 지면보다 낮게 위치해 있다. 도시 전체에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몰려든다. 2022년 8월 그 끔찍한 폭우 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141.5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서울시 배수시설의 설계 기준인 시간당 95mm를 크게 초과하는 양이었다. 하수관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물은 역방향으로 밀려와 싱크대와 변기를 통해 검고 탁한 오물이 역류한다. 이 물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라 폐수와 섞인 것으로 시야를 가리고 피부에 닿으면 감염 위험을 높인다. 징후를 놓치지 마라. 화장실이나 싱크대 배수구에서 꾸르륵 소리와 함께 공기방울이 올라오면 하수관이 이미 가득 찼다는 신호다. 변기물이 이유 없이 차오르거나 바닥 배수구에서 물이 솟구치면 즉시 대피 준비를 시작하라. 인근 도로의 가로등이 깜빡이거나 꺼지면 지중전선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3초 안에 판단하라. 아직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류 어딘가에서 이미 엄청난 물이 내려오고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이제 전통적인 장마가 아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를 아열대성 집중호우, 국지성 극한호우라고 부른다. 따뜻해진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품을 수 있게 되어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공기 중 수증기 용량이 약 7% 증가한다는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법칙에 따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현상이 잦아졌다. 전 세계 기후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도시화된 저지대에서 특히 위험하다. 반지하 주택의 대부분은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다. 배수 시스템과 구조 자체가 현재의 극한 강우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서울의 반지하 주택 중 상당수가 침수 예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는 2024년 기준 약 39만 8천 가구에 달하고 서울에만 24만 5천 가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좁고 매여름 불안 속에서 버티는 이웃들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는 2030년까지 국토의 일부를 물에 잠기게 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국제기후연구기관들의 분석처럼 이러한 현상은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다가온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부유한 이들은 재산을 잃을지언정 목숨은 지킬 수 있지만 가난한 이들은 생명 자체를 위협받는다. 방범창은 범죄를 막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물이 차오르는 순간 탈출을 막는 장벽으로 변한다. 물이 차오르면 좁은 공간의 공기 주머니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며 패닉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런 상황에서 도구 없이 방범창을 뜯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리 개폐형으로 교체하거나 고정형이라면 도구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다. 유리 모서리를 타격하면 중심부보다 훨씬 쉽게 깨진다. 이 작은 지식이 탈출을 가능하게 한다. 물 밖으로 나왔다고 모든 위험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침수된 물은 오물과 세균으로 가득하다. 작은 상처만 있어도 렙토스피라증 같은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 이는 쥐소변으로 오염된 물을 통해 퍼지는 세균성 질환으로 초기 증상이 독감과 비슷하다가 간이나 신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받아야 한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전기가 복구된 후 바로 들어가지 말고 전문가 점검을 기다려라. 벽과 콘센트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감전 위험이 크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진과 영상을 꼼꼼히 기록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 이 기록은 지원의 핵심 증거가 된다. 이 공포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예방이 최선이다. 지자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물막이판을 현관문과 창문에 설치하라. 이는 대피 시간을 20에서 30분 벌어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다. 싱크대와 변기 배수구에는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라. 하수관이 역류할 때 물이 올라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장치로 설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효과가 즉각적이다. 기상청 앱과 서울안전누리 앱을 항상 확인하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울리면 인근 학교나 주민센터로 선제적으로 대피하라. 비가 완전히 쏟아진 후 움직이면 이미 늦을 수 있다. 비 오는 날에는 항상 운동화를 신고 지내는 습관을 들여라. 중요한 서류, 약, 보조 배터리는 높은 곳에 두고 스마트폰 손전등은 구조 요청을 위해 아껴라. 머리맡에 방수 랜턴을 하나 준비해두는 것도 현명하다. 이웃과 함께 준비하라.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한국의 따뜻한 이웃 사랑 정신이다.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다. 2022년 신림동 참사 이후에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여전히 낮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다시 반지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식은 힘이다. 실행하면 생명이 된다. 지금 당장 집을 둘러보라. 현관문은 쉽게 열리는가? 방범창은 안쪽에서 열 수 있는가? 차단기 위치를 아는가? 창문 근처에 도구가 있는가? 이 확인 하나가 살아남는 첫걸음이다. 당신의 용기와 준비가 가족을, 이웃을 지킨다. 매여름, 이 땅의 하늘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의 연대와 지혜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살아남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승리다. 이 글에 담긴 모든 과학적 근거와 현장 지식은 수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 특히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방재학과 정창삼 교수님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들, 한국도시연구소 전문가들, 관악주거복지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기후와 주거 문제를 깊이 파고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분들의 끈기 있는 연구와 조용한 헌신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끝.